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크게 보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 주가가 얼마 올랐는지, 이번 주에 몇 % 빠졌는지, 지금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 물론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숫자에서 시선을 조금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등락은 하나의 장면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오늘 오르냐 내리냐로만 보면 너무 작은 그림을 보는 것이고 HBM 하나만으로 판단해도 역시 절반만 보는 겁니다. AI 시대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AI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지 완전히 본 게 아닙니다. 지금은 챗GPT를 쓰고 검색이 바뀌고 기업들이 AI 서버를 늘리는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AI는 데이터 센터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공장으로 들어가고 자동차로 들어가고 로봇으로 들어가고 병원과 금융, 교육과 물류, 전력망과 도시 인프라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처음에는 GPU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많은 반도체가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고 연산이 계속되면 열이 납니다.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반도체도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GPU와 HBM이 첫 번째 문이었다면 그 다음 문은 전기와 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더 크게 짓고 싶어도 전력이 부족하면 못 짓고 냉각을 못하면 서버를 계속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큰 그림으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 AI 시대의 진짜 병목이 왜 전기와 열로 옮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대의 더 넓은 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를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볼 때 자꾸 HBM부터 묻습니다. HBM에서 앞서가느냐,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느냐,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 질문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HBM에서 더 선명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 신뢰도 필요하고 수율도 필요하고 실제 공급 물량과 가격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HBM은 AI 시대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AI 서버 한 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안에는 GPU가 들어가고 GPU 옆에는 HBM이 붙습니다. 그리고 서버 전체에는 D램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SSD와 NAND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들이 수천 대, 수만 대씩 모이면 데이터 센터가 되고 그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습니다. 또 그만큼 엄청난 열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는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메모리, 저장장치, 파운드리, 패키징, 전력, 냉각, 공조, 데이터 센터 운영비까지 전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HBM은 그 거대한 흐름의 첫 번째 상징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가장 선명한 것부터 봅니다. AI가 뜨면 엔비디아를 먼저 보고 엔비디아가 뜨면 GPU를 보고 GPU가 부족해지면 HBM을 봅니다. 그래서 HBM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문은 바뀝니다. GPU는 구했는데 HBM은 충분한가? HBM은 확보했는데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는 충분한가? 전기는 확보했는데 이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인가? 서버는 늘어나는데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는 따라오는가? AI 시대의 돈의 흐름은 이렇게 계속 이동합니다. 처음엔 칩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인프라 전체로 번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도 지금 당장 HBM 한 줄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도시가 돌아가려면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고 냉난방이 필요하고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어도 전기가 끊기면 도시는 멈춥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열을 관리하지 못하면 사람도 기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GPU와 HBM은 이 도시의 핵심 건물이고 엔진입니다. 그런데 그 엔진을 계속 돌리려면 전력이라는 혈관이 필요하고 냉각이라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부족하면 AI는 확장되지 못합니다. 열을 잡지 못하면 AI는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이게 앞으로 AI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도체의 성능을 많이 봤습니다. 더 빠른 칩, 더 높은 대역폭, 더 좋은 메모리, 더 작은 공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전기를 덜 쓰는지, 열을 덜 내는지,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사는 비용도 크지만 그 반도체를 몇 년 동안 돌리는 전기요금과 냉각 비용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승부는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들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AI 인프라를 돌릴 수 있느냐, 누가 전력과 열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느냐, 누가 데이터 센터 전체 운영비를 낮춰줄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복잡한 회사입니다. 이게 때로는 단점처럼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엔비디아는 AI GPU, SK하이닉스는 HBM,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되는 회사가 더 빨리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고, 낸드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가전도 하고, 공조와 전장, 로봇까지 연결되니 이야기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인프라 시대가 깊어지면 이 복잡함이 다시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한 부품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I가 커지면 메모리가 필요하고,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첨단 공정이 필요하고,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 로봇까지 AI가 들어가면 센서와 디스플레이, 전장, 가전 생태계까지 연결됩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여러 지점에 걸쳐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한 번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볼 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에서 단순히 메모리 하나만 파는 회사로 끝날까요? 아니면 AI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저장, 연산, 전력 효율, 냉각과 디바이스 생태계까지 넓게 연결되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이 질문이 훨씬 큽니다. 반도체를 사람 몸에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GPU는 두뇌처럼 계산을 담당합니다. HBM은 그 두뇌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꺼내 쓰게 해주는 초고속 기억 장치입니다. D램과 SSD는 몸 전체에 필요한 기억과 저장 공간이고요. 파운드리와 패키징은 그 두뇌와 기억 장치를 어떻게 만들고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 몸이 두뇌만 있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혈액이 돌아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는 혈액에 가깝고, 냉각은 호흡과 체온 조절에 가깝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열을 식히지 못하면 시스템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를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력과 열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더 많이 쓰려면 반도체를 더 많이 꽂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더 많이 꽂으면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전기가 더 들어가면 열이 더 납니다. 열이 더 나면 냉각이 더 중요해집니다. 냉각이 중요해지면 공조와 에너지 효율, 데이터 센터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이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HBM이 지금 몇 등인가도 봐야 하지만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어떤 축을 가져갈 수 있는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공조와 냉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공조라고 하면 그냥 에어컨, 냉난방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공조,
데이터 센터 냉각은 단순히 시원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비 수명을 지키고 운영비를 낮추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냉각은 더 중요해집니다. 서버가 빽빽하게 들어가고 고성능 GPU가 계속 돌아가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냉각은 부가장치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필수 조건입니다. 삼성전자가 공조와 냉각 쪽을 보는 흐름을 단순히 가전사업 확장으로만 보면 아쉽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공조와 냉각도 인프라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AI의 계산을 담당한다면 전력과 냉각은 그 계산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약하면 AI는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돌릴 전력은 충분한가? 서버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냉각 비용은 감당 가능한가? 데이터 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술과 설비를 가진 회사는 어디인가? 이 질문이 커지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당장 AI 냉각 시장을 모두 장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주식은 기대만으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매출과 이익, 고객과 수주, 실제 숫자가 따라와야 합니다. 공조와 냉각 인프라가 실제로 얼마나 삼성전자 실적에 기여하는지, 데이터 센터 고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반도체 사업과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이미 다 확인된 뒤에야 움직이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질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HBM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력 효율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냉각과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왔을 때 필요한 디바이스, 센서, 로봇, 전장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길게 보려면 이 질문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주가 차트의 하루 등락보다 산업의 병목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더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시작입니다. 오늘의 가격은 시장이 현재 알고 있는 것과 현재 의심하는 것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격은 앞으로 시장이 새롭게 발견하는 질문과 답을 반영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끝나는 회사로 보이면 평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체로 연결되는 회사로 다시 보이면 시장이 붙이는 질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흐름을 볼 때 필요한 건 단순히 뉴스 하나를 더 보는 게 아닙니다. 뉴스는 매일 나옵니다. HBM 뉴스도 나오고 D램 가격 이야기도 나오고 파운드리와 투나노 이야기도 나오고 전력 인프라와 냉각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각각 따로 보면 그냥 흩어진 조각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조각을 연결해서 돈의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AI가 커지면 GPU가 필요하고 GPU가 늘면 HBM이 필요하며 HBM이 늘면 서버용 D램과 SSD가 같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과 냉각이 필요하고 그 흐름은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바로 이 흐름을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AI 시대,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가 단기 기대감인지 아니면 더 큰 산업 변화의 일부인지 함께 확인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길게 보면 지금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가격은 매일 흔들립니다. 좋은 뉴스에도 안 움직일 수 있고 별다른 뉴스 없이도 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하나에 흔들리고 미국 반도체주 분위기에 흔들리고 환율과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AI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가? 메모리 수요가 부조적으로 늘어나는가?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은 전력과 냉각을 필요로 하는가?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저장 장치, 파운드리, 공조와 인프라 흐름 속에서 연결될 여지가 커지는가? 이런 질문은 하루 만에 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분들은 가격과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격은 오늘의 감정을 흔들지만 방향은 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가격이
가격이 흔들린다고 방향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오늘 가격이 오른다고 모든 방향이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오늘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 뒤에 있는 산업의 이동입니다. 지금 AI는 더 많은 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산은 더 많은 반도체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반도체는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전력은 더 많은 열을 만들고 그 열은 더 나은 냉각을 요구합니다. 이 흐름은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선이 짧게 보입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체로 보면 선이 훨씬 길어집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HBM 고객 신뢰,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 실적 전망이 중요합니다. 당장 주가에는 이런 변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AI 서버 투자가 실제 메모리 전체 수요로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HBM뿐 아니라 서버용 DRAM, SSD, NAND,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같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AI 인프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전력, 냉각, 공조, 데이터 센터 운영비, 전장, 로봇, 스마트 기기까지 AI가 확장될 때 삼성전자가 어느 지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관점이 섞이면 흔들립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서 장기 비전을 핑계로 버티면 안 되고 장기 그림을 보면서 하루 등락의 모든 판단을 바꿔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보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분명히 장기 관점입니다. 지금 가격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커질수록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여러 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HBM으로 묻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 전체로 묻고 그 다음에는 파운드리와 패키징으로 묻고 더 멀리는 전력과 냉각, AI 인프라 전체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깊이가 달라지면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장 가격에 너무 갇히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는 AI 시대 전체를 반영한 최종 답이 아니라 아직 시작 단계에서 시장이 매기고 있는 임시 답일 수 있습니다. AI 산업은 아직 끝까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 커지고 있고 전력과 냉각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으며 메모리와 저장 장치, 파운드리, 패키징, 공조와 인프라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 더 많은 질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지도 필요하지만 삼성전자가 AI 시대에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지를 같이 보자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관점을 바꿉니다. HBM만 보면 삼성전자는 따라잡아야 하는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는 여러 축을 가진 회사로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 시장은 AI를 점점 더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AI가 대단하다 였습니다. 그 다음은 AI를 돌릴 GPU가 부족하다 였습니다. 그 다음은 GPU 옆에 붙는 HBM이 부족하다 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AI 서버를 돌릴 전기는 어디서 오나? 이 열을 어떻게 식히나?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누가 낮춰줄 수 있나? AI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어디인가?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AI가 꿈이라면 전기와 냉각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바닥입니다. 바닥이 약하면 건물은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를 길게 본다는 건 바로 이 바닥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보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과 냉각을 보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에서 늦었냐 빨랐냐만으로 판단할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HBM은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AI 인프라라는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돈의 흐름을 짧게 보게 됩니다. AI 시대의 돈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GPU에서 시작해 HBM으로 가고
HBM에서 D램과 낸드, SSD로 번지고 그 다음은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과 공조, 자동차와 자율주행, 로봇과 디바이스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단순히 이 종목을 사세요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시장의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같이 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매수 종목표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의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 놓으면 AI 뉴스 하나가 HBM에서 멈추는지, 데이터 센터와 전력 냉각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점 기준도 4개로 잡았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있어도 이미 과열된 자리에서 급하게 따라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큰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흔들렸다고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돌파를 확인하는 자리인지, 눌림을 기다리는 자리인지, 회복을 보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기대가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HBM이나 AI라는 단어에 너무 흥분한 건 아닌지, 하루 주가 하락에 너무 겁먹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좋은 뉴스 하나에 너무 급하게 따라가려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분할 계획이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HBM 너머의 돈의 흐름을 보려는 분들에게 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D램, 낸드, SSD,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주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처럼 AI 데이터 센터 전력과 냉각, 공조,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보기 시작하면 혼자 매일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대신 결정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수익을 약속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은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HBM만 보는 건지, AI 인프라 전체를 보는 건지, 단기 등락에 흔들리는 건지, 장기 흐름을 보고 있는 건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 전력 인프라와 AI 데이터 센터 관련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HBM으로만 보면 중요한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HBM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수율과 공급 물량을 보여주는지 이건 당연히 봐야 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병목은 HBM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GPU와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B램과 SSD, 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비를 돌릴 전기와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많아질수록 전기가 더 필요하고 전기가 많이 쓰일수록 열이 더 커지며
열이 커질수록 냉각과 공조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와 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가격은 삼성전자의 최종 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일부만 보고 매겨놓은 현재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HBM 너머의 메모리 전체를 보고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보고 전력과 냉각, AI 인프라 전체를 보기 시작한다면 질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르나?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시대가 커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나를 봐야 합니다. HBM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D램과 낸드, SSD, 파운드리, 전력, 냉각, AI 인프라 전체가 있습니다. 당장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말은 가격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가격 너머에 있는 시대의 방향을 같이 보자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AI가 전 세계 산업의 바닥을 다시 깔고 있고 그 바닥에는 반도체와 전기와 열, 그리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